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오셨는데요. 지난주 빵꾸를 내셨어. 저희 특집하기로 했는데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예,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빵꾸를 내서 원래는 추석 전날이죠. 전전날이죠. 예. 방송을 녹음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좀 이상하더니 몸살이 왔나 봐요. 그래서 예, 본의 아니게 방송을 빵꾸를 내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과 말씀과 네. 어디가 아팠던 거예요? 몸살이었던 것 같아요. 몸살 막 그 온몸이 아프고 뼈가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이고 열이 나고 그랬어요. 그거는 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도 맞고 했는데 의사분 얘기는 이제 환절기이고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런 홍삼이나 뭐 이런 삼종류나 뭐 하여튼간 좀 그런 쪽에 뭐 이런 걸 좀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삼을 먹은 거예요? 해삼을 드셨어요? 해삼도 먹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홍삼도 사서 먹고. 그러셨군요. 네. 아니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트랙터 모는 재미에 빠져 있다. 그래서 몸살 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저 한번 아프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한번 아프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늙어서 그렇다니까. 예. 근데 이렇게 보통 많이 아프면 크게 아프고 나면 살이 쪽 빠지는데 어떻게 살짝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또 막 아팠으니까 또 잘 먹었잖아요. 잘 드셔서 또 추석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아니 전 아프셔서 추석 음식도 못 드셨는가 이랬는데 잘 드셨군요. 네, 잘 먹고 뭐 맨 마지막 날 이제 월요일 날에는 애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꼼짝을 못해서 용인에 있는 다 아는데 뭐라고 해요? 에버랜드. 근데 갔다 왔는데 진짜 연휴에는 갈 데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뭐 하나 타려면 100분 기다려야 돼. 100분씩 기다려야 돼. 100분 기다려야 되고. 예. 자유이용권을 사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한 3개 탔나? 그거를 저희가 이 경불진에서도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급행 티켓 그거를 끊으시면 되는데. 큐패스. 그게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을 쭉 서서 한번 이렇게 오는데 중간에 걔네들이 뚝뚝뚝뚝 이렇게 들어오면 맞아요. 우리가 자꾸 밀리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더 많이 늦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급행을 앞으로는. 근데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보다는 거기에 뭐 퍼레이드 하고 그런 거가 더 재밌어 하니까 그런 거 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불꽃놀이 보여주고. 그리고 정문에서 가까운 쪽 주차장은 발렛 파킹을 해서 5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다. 그 얘기도 제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에버랜드 가면 하여튼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돈인데. 그러니까요. 짱랜드야, 짱랜드. 밥값도 비싸던데.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저도 뭐 먹고 그러니까 뭐 하나 먹으면 그냥 돈 10,000원, 20,000원은 그냥 그러니까요. 나가는 것 같아서 뭐 한 돈 10만 원 쓰는 거는 우습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0만 원 가지고는 진짜 풀질도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연휴를 보냈죠. 거의 한 4일, 5일 정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연휴 기간에는 태양광 관련 문의나 이런 건 안 들어왔나요? 몸이 아픈데. 이제 연휴 끝나고 바빠졌죠. 연휴 끝나고요? 끝나고 이제 여기저기 또 다니고 문의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세금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뭐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본의 아니게 이제 세무 컨설팅 비슷하게 이런 재무 설계까지 지금 해드리는 상황이라 세무 관련 일을 좀 이렇게 잠깐
짚어서 한번 얘기를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예. 일단은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기존에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 사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개인 명의로 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가가 되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소득세에 과세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 정도가 더 올라가냐 그런 문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하냐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하냐 그런 문의들 그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소위 말해서 털어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일단은 기존의 개인 사업이나 해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지금 현재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세금을 내는 거에 플러스가 됩니다.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렇겠죠. 거기다 100kg 뭐 하느냐, 뭐 1000kg를 하느냐.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에 따라서 또 소득 금액이 바뀌어지니까요.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일단은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게 보통 연애 수익이 한 1억 5천 정도 매출이 저는 이제 사업자분들, 예비 사업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는 1억 5천 정도 이상이 되면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 아하. 1억 5천 미만이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개인 사업이랑 태양광이랑 합쳤을 때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총 소득, 매출. 네. 그러니까 태양광만 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존에 벌고 있는 거랑 다 합쳤을 때 그렇죠. 1억 5천만 원이 기준선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자기가 지금 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연봉이 한 1억 5천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뭐 소득이 없다, 그럼 개인 사업자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월급이 1억 5천씩, 그러니까 연봉이 1억 5천 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아니 심 대표님은 그것보다 훨씬 네. 몇 배를 버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우리 앞에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 주변에는 없고 제 앞에는 있어요. 저도 월급 받아요. 월급쟁이고요. 법인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대표잖아, 근데. 예. 아니 많이 버시는 걸로 들었는데. 급여생활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 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게 과세 구간이 한 5개 정도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1억 2천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에서 5억까지가 38%, 5억 초과가 이제 40%라고 해서 이제 이게 누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소득이 얼마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비용이나 뭐 다 빼고 이제 순수하게 벌은 금액을 이제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지금 한 5개 정도 구간으로 나눠지고 이거는 매년 그 법이 바뀌니까 이 구간이나 금액은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자기가 1메가 정도 발전소를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1메가 정도 되는 발전소가 한 달에 수입이 어바웃 금액으로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뭐 비용 빠지기 전에 예. 한전에서 받는 수익이 2,000에서 한 2,500 정도 예상을 하면은 곱하면 한 1년에 한 2억 5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이 매출이에요. 매출에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야 되겠죠. 뭐 발전소 운영 비용, 그다음에 뭐 은행 뭐 원리금 이자 나가는 거 뭐 나가고 뭐 일단 그렇게 돼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뭐 그렇죠. 급여 나갈 거 나가고 뭐 비용 나갈 거 나가고 뭐 가면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법인세는 2억 이하는 자기가 법인이 벌어들인 거에 10%만 내면 됩니다. 아. 법인은.
그러니까 개인처럼 이렇게 막 세분화돼 있지 않아요. 예. 뭐 2억 이상이냐, 2억 미만이냐에 따라서 20%냐, 10%냐 그 세금만 내면 법인세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현재 소득을 생각을 해보시고 제일 판단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메가로 예를 드셨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크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초기 한 5년 이내에는 설비 투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게 비용 처리가 되면서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처음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10억대 후반 정도 뭐 한 17억, 18억 정도 생각이 되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매년 얼마씩 이제 그 감가상각이 되면 그만큼 비용으로 빠지니까 태양광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세금이 없거나 조금만 내셔도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5년인가 뭐 그 정도 그거 이제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또 법인세율을 또 혜택을 받아요. 또 할인 좀 할인해주는 세금을 할인해준 또 혜택이 있어서 거의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할 경우에. 그 대신에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 세금이 좀 있죠. 자기 소득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뭐냐면 개인 사업자는 이게 들어온 돈이 자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면 자기 맘대로 쓸 수가 있는데 법인은 맘대로 못 써요. 잘못하다 횡령으로 걸리죠. 배임이나 뭐 이제 횡령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 아니면 대표자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뭐 가수라고 하는데 가수금, 뭐 대여금,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법인에서 돈을 빼려면 뭔가의 마땅한 근거를 만들어서 빼야 되니까 자기 급여를 뭐 많이 올린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요. 아하. 법인으로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태양광 발전소가 결국에는 이 토지나 건물 위에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은 그 토지나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라는 게 없어요. 왜 없어요? 법인은 없어요.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개인한테만 무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땅이 내 개인 땅이다. 이거는 5년 뒤에 뭐 땅값이 뭐 한 3배 올랐다, 5배 올랐다. 그 차익을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은. 근데 법인은 그런 게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법인은 그냥 법인세만 내면 되거든요. 법인세.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러니까 재테크를 개인 사업자로 해서 개인 명의로 토지나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그러면 얼마를 낼 것인가. 그다음에 토지 지가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의 상승분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자기가 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법인으로 일단 하게 되면 일단 그런 비용들이 다 빠지니까 향후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할 때 좀 더 절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들이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판단을 직접 하시게 하는 거죠. 본인 상황에 맞게. 그럼 아까 그 대목에서 살짝 삼천포로 빠지면 법인은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를 물지 않는다. 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10년 이상, 뭐 15년 이상 태양광 발전을 해서 돈도 벌고 근데 땅값도 한 5배 올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법인을 정리하겠다. 폐업을 하겠다. 근데 그 법인의 주주는 나 혼자다. 그럼 이 법인 이름으로 된 땅 처분하고 온갖 것들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결국 그 대주주 한 명 그 사람에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한테 가는데 이제 그 배당으로 가겠죠. 뭐 이런저런 비용을 다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배당으로 가면 그 배당에 대한 세금을 또 내겠죠. 네. 그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과 만약에 개인이어서 그 땅값이 5배 뛴 거에 대한 그 세금을 내는 거 이건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들을 지금 이제 제가 회계사가 아니니까 세무사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수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으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물론 있지만 증여나 상속세도 있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럼 뭐 양도소득의 차이인 거. 그다음에 토지가 만약에 아들이나 자기 자식이나 누구한테 또 부모한테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또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 상황에서 또 세금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모든 세금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법인으로 가면은 일단은 그런 세금들을 좀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 그 대신에 주식 관련된 세금 뭐 이런 주식 양도할 때 또 내는 세금들이 있으니까 예. 그건 이제 아마 법인으로 하게 되면 기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상담을 해주고 금액을 산출을 해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상담을 해서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한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처음에 스타트를 개인으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가서 비용이나 이거를 물론 우리가 100% 다 예상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춰봐서 절세를 하실 수 있으면 절세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현명하신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주식 물려줄 때도 이건희 이재용이 했던 방식 써먹으면 되잖아. 그 에버랜드 그 전환사채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저렴하게 주식을 또 물려줄 수가 있잖아. 이거 뭐 이제는 다 방법들이 오픈이 돼서 세무사들이 다 알 네, 거예요. 세무사들이 뭐 안 예. 된다고 할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야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태양광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이고 예. 부동산을 개발하는 또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분양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분양에 하시는 분들과 또 발전소를 지어진 발전소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짓거나 분양받는 게 아니라 예. 이미 다 만들어진 거를 사는 경우에는 또 포괄적 양도 양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런 법인을 또 인수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걸 뭐 토지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인수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부분도 세무적인 부분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지 사업 투자를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이득을 버실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 안 재고 나는 그냥 무조건 돈 넣고 하다가 나중에 반대로 앞으로는 벌었는데 뒤로는 또 막 시간이 지나서 또 손해보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잘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월급 받는 분이 이렇게 태양광도 같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이 개인 소득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는 나의 소득이 이렇게 공개되는 거를 너무 싫다. 그래서 뭐 부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차명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명으로도 많이 하죠. 뭐 아들 이름으로도 네. 하고 그건 이제 상속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토지는 자기 명의로 하고 법인 명의로 해서 월급은 받고 아하. 자기가 토지 임대료로 또 그거를 합법적으로 또 이렇게 비용으로 빼는 경우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지금 하나 말씀은 드렸지만 그 대신에 이게 또 개인 소유의 땅이니까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나 증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비용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토지 자체도 법인 명의로 돌려놓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개인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겪어보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일수록 자기 명의로 토지를 갖고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하. 그러겠죠. 네, 법인으로 안 넘겨놓고. 근데 또 반대로 세법이나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인으로 넘겨놓는 게 향후 더 유리한 경우도 많거든요. 예. 네. 어쨌든 법인으로 넘겨서 그 땅이 법인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을 만약에 뭐 자기가 몇 프로, 뭐 아들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뭐 부인이 몇 프로 갖고 있으면 결국엔 그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상속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충분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부터 지분, 비율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 이게 나쁜 거는 배우면 안 되는데 워낙 이 나쁜 놈들이 이런 쪽으로 자랑을 하면서 하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 그다음에 법인보다 더 쉽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재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2메가바이트 이 아저씨도 청계재단인가요? 거기다가 자기의 재산을 뭐 전액 환원하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결국은 자기 돈 빼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태양광도 재단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경우에 온갖 세금을 안 내도 되겠네요? 재단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고, 요즘에 왜 그 클라우드 펀딩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펀딩 쪽으로는 지금 태양광을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불진에 만약에 뭐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하는 그 클라우드 펀딩에 한 1메가 정도 되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투자자를 한번 모집을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재밌겠네요. 하는 생각도 지금 한번 잠깐 해봤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또 1인당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산정을 해봐야지 되겠죠. 얼마 일례로 서울시에서 태양광 발전소 하면서 펀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분 만에 다 마감이 됐다고 하거든요. 몇 명을 모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한 30분 만에 마감됐다고 하고 어차피 태양광도 인풋이 얼마가 들어가면 아웃풋이 얼마가 나오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거 계산해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운영비 빼고 투자 지분만큼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죠. 제일 깨끗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안전하고. 그렇죠. 아니 서울시에서 30분 만에 마감했으면 심 대표님이 하면 3분 만에 마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말고 투자자들을 펀딩 받아서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15년, 그러니까요. 20년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뽑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한 4, 5년 운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한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토지가 그러니까 삼형제 분이셨거든요. 삼형제 분인데 토지는 한 분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으니까 결국 그 명의는 한 분 명의지만 거기에 이제 3분의 1씩 지분이 되는 그런 토지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 뭐 창고도 좀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밑에는 창고 임대 주고 위에는 이제 태양광에서 수익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서로 이제 토지에 대한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형제분들이 복잡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 그러니까 태양광은 법인으로 했거든요. 그 법인의 삼형제분이 지분이 똑같이 3분의 1씩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토지까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운영하면서 3년인가 4년인가 지난 다음에 토지를 이제 그 법인으로 매매를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법인 자체가 지분이 3분의 1씩 형제분들이 지분이니까 토지도 그냥 똑같이 그 법인으로 들어가면 3분의 1씩 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봤어요. 가능은 하겠군요. 그럼 서로 이제 불만은 없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이 형제간에 불화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네 거냐 내 거냐 따질 것도 아니고. 그렇죠. 태양광 사업을 일단 형제분들이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상속 이렇게 지분을 나누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꼭 이 땅을 쪼개거나 그러지 않아도 법인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형제들이 자주 모여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부정적으로 막 싸우는 집안도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 토지가 걸리고 상속 문제가 걸리고 형제들이 많으면 불화가 또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또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개인 사업자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 팩토리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다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세무 상담까지.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개인 단위에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따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사업자가 나오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은 이제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에서 해방이 돼요. 네. 예. 뭐 납부를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제 한전이나 발전 자회사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력 대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지 받아요. 네. 아하. 그렇기 때문에 4,8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한전이나 발전 자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겠군요. 그다음에 한전은 이것 때문에 저도 했었는데 한전은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S&P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발전 자회사는 그게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발전 자회사랑 그 REC 계약이나 뭐 그런 걸 보면은 무조건 우리 쪽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이과세자로는 태양광 사업은 할 수가 없고 일반 과세자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가세 부분을 무조건 다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매출 규모가 얼마 안 되면 사실 그 비용이 아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다 하실 수가 있으면 국세청 이세로나 뭐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에서 뭐 하시는 방법을 본인이 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뭐 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종소세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니까 보통 사업자를 다 내시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그렇죠. 만들어야 돼요. 개인은 간편장부라고 해서 뭐 없어도 그냥 네. 뭐 이게 신고만 잘 해도 되지만 법인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기장료로 뭐 한 적게는 뭐 몇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몇만 원까지 그렇게 내기 때문에 그 비용과 1년에 또 한 번씩 그 뭐죠? 법인세 뭐 이런 거 이제 조정료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매출에 따라서 얼마씩 또 그렇죠.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아까울 수는 있어요. 근데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본인이 장부를 만들지 않는 다음에야 어려운 거고 그래서 비용은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다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할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비용을 잘 털어야 된다. 우리가 뭐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위해서 비용을 잘 털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에서 비용 털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흔한 게 차량이죠. 차량. 네. 법인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보통 우리들이 다 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만약에 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법인 명의로 이제 차를 구매를 한다거나 아하. 그럼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비용으로 떨굴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엔 구매보다도 리스나 뭐 이런 쪽 렌탈 그렇죠. 그렇게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비용들이 다 빠질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도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세무적으로 봐서 태양광 발전소에 필요한 것들 구매 그다음에 뭐 그런 사업에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법인 명의 돈이나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뭐 다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를 뭐 그러니까 세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예. 각자 알아서 잘 요령껏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법인차니까 또 이 몽구 아저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인가요? 이 제네시스법 속칭 그렇죠. 이런 게 또 생겼잖아. 그게 뭐예요? 하도 이제 법인차로 독일 차나 일본 차를 많이 사니까 현대에서 또 꼼수를 쓴 거지. 제네시스보다 비싼 차, 즉 독일 차나 뭐 일본 고급차 이거를 못 사게 하기 위해서 딱 제네시스를 살 수 있는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 제네시스보다 비싼 차를 사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행거리 기록부 뭐 요런 거를 써야만 요거를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법이 바뀌었거든요.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그게 딱 제네시스 가격이에요. 그 어쨌든 그 가격 이하로 사면 되죠. 그럼에도 심 대표님은 그 가격 이상의 차를 끌고 있잖아. 또 차 얘기구나. 그 장부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난 그런 거 좀 궁금해. 장부 다 쓰죠. 예. 주행거리 다 쓰고 매일매일 예. 차계부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쓰면 누가 그걸 보나요? 뭐 세무서에서 본다 하니까 일단은 차량에 대한 그런 장부는 다 만들어 놓죠. 아하. 세무사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세청에서 보는 있다가 국세청에서 그거 내놔. 그러면 이제 내놔야죠. 근데 그걸 저도 해봤는데 단기간에 만들기는 힘들어요. 예. 그거를 일일이 하루하루 그렇잖아요. 어디 갔다 뭐 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 그렇죠. 방학 때 일기 한꺼번에 쓰려면 머리 빠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어려워서 저도 처음에 그거 하라고 했을 때 막 우리 회계사한테 막 화를 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이게 무슨 뭣도 아니고 진짜 이걸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주는 게 그걸 해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네. 어이? 핸드폰 앱이. 그래요? 그래서 차에 타고 시동을 걸면 요즘엔 차가 다 블루투스랑 맞아요. 그거 있어요. 네, 다 연동이 돼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앱이 또 핸드폰에는 GPS랑 또 다 이게 그렇죠. 연동이 돼서 네. 이게 거리가 다 누적이 돼요. 자동으로. 스타트한 지점이 어디고 끝난 지점이 어디고 몇 킬로가 왔고 이런 것들이 요즘엔 다 앱으로 맞아요.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법인차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앱을 봤는데 차계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통 사람은 필요 없을 텐데 이거 도대체 누가 쓰라고 만드는 거냐 했더니만 심 대표님 쓰라고 만든 거군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뽑으면 엑셀로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요. 저처럼 현대차를 싫어하는 분이 그 앱을 만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아주 피곤합니다. 진짜 이 차계부 만드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법인 차량 특히 법인으로 승용차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게 화물차는 상관이 없어요. 화물차는 안 만들어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그렇죠. 승용차만. 승용차. 그 스타렉스라든지 이런 것도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1톤 트럭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화물로 들어간 차.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보니까 이게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건 누가 봐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차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승용차, 법인 명의로 된 승용차. 그다음에 그것도 좀 웃긴 게 저는 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원래는 법인은 누구나 운전하는 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요? 원래 법인은 누구나 운전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뭐 임직원 그렇죠. 용 그러면서 보험료 똑같이 받아요.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요? 네. 안 거의 똑같은데요. 그럼 이제 한정이 됐으니까는 깎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체감하는 보험료는 오히려 더 반대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좋게 해석하자면 예전에 그 오리온 회장 있잖아요. 담철곤 아저씨라고. 이 아저씨가 수입차 많이 한대. 뭐 포르쉐, 페라리 이런 거를 법인차로 다 사서 자기가 그냥 끌고 다니는 거야. 개인용으로. 근데 문제는 자기 뭐 골프 치러 가고 이럴 때 끌면 그나마 괜찮아. 초등학생 애들 학교 앞에 데려다 주러 갈 때 이런 걸 끌고 다니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한테 이게 역풍으로 왔다. 뭐 이런 또 소문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도덕적 해이가 심할 수 있겠다. 법인용 차는 그 임직원들만 탈 수 있게끔 바꾸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꾼 거죠. 또 어차피 그 법인에서 그 차를 모는 사람들은 임직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보험료가 싸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아까 그 앱 거리 해주는 앱에 쓰다가 보니까 제가 이게 한 게 뭐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어디 가서 시동 끄고 하는 게 다 앱에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위치까지 요즘엔 GPS로 돼서 동명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 어떤 건물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사찰 뭐 이러는데 정보기관 같은 데서 하려면 사생활 침해나 이런 거는 엄청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심 대표님은 털어서 먼지 나올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앱의 단점을 뭐 굳이 단점이 있어도 본인한테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 사모님이 보실까봐 걱정하실 것 같아요. 국가에서 보는 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괜히 사찰 얘기하고 있어. 요즘에 하도 민간인 사찰을 많이 한다니까 놀랬어요. 요즘에 뉴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부부 사찰이겠지. 그렇죠. 사모님 사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심 대표님으로부터 태양광 관련된 세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결론은 그게 나왔네요. 사모님 사찰 조심하자. 그렇죠. 부부간에 믿고 사는 사회. 예,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동안에 한동안 안 다뤘던 가짜 뉴스 태양광 관련한 뭐 원전 관련한 맞아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이 이쪽 관련된 정책들이 뭐 발표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좀 말들이 많아서 그런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주 진짜 재밌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잖아 근데. 예. 아니 많이 버시는 걸로 들었는데. 급여 생활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 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게 과세 구간이 한 5개 정도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1억 2천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에서 5억까지가 38%, 5억 초과가 이제 40%라고 해서 이제 이게 누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소득이 얼마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비용이나 뭐 다 빼고 이제 순수하게 벌은 금액을 이제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지금 한 5개 정도 구간으로 나눠지고 이거는 매년 그 법이 바뀌니까 이 구간이나 금액은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자기가 1메가 정도 발전소를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1메가 정도 되는 발전소가 한 달에 수입이 어바웃 금액으로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용 빠지기 전에 한전에서 받는 수익이 2,000에서 한 2,500 정도 예상을 하면은 곱하면 한 1년에 한 2억 5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매출이에요. 매출에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야 되겠죠. 뭐 발전소 운영 비용, 그다음에 뭐 은행 뭐 원리금 이자 나가는 거 뭐 나가고 뭐 일단 그렇게 돼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뭐 그렇죠. 급여 나갈 거 나가고 뭐 비용 나갈 거 나가고 뭐 가면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법인세는 2억 이하는 자기가 법인이 벌어들인 거에 10%만 내면 됩니다.
법인은. 그러니까 개인처럼 이렇게 막 세분화돼 있지 않아요. 예. 뭐 2억 이상이냐, 2억 미만이냐에 따라서 20%냐, 10%냐. 그 세금만 내면 법인세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현재 소득을 생각을 해. 근데 뭘 뭐라고 해요? 에버랜드. 예, 근데 갔다 왔는데 진짜 연휴에는 갈 데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뭐 하나 타려면 100분 기다려야 돼. 100분씩 기다려야 돼. 100분 기다려야 되고. 예. 자유이용권은 사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뭐 한 3개 탔나? 그거를 저희가 이 경불진에서도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급행 티켓 그거를 끊으시면 되는데. 큐패스. 예. 큐패스. 그게 많이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을 쭉 서서 한번 이렇게 오는데 예. 중간에 걔네들이 뚝뚝뚝뚝 이렇게 들어오면 맞아요. 네, 우리가 자꾸 밀리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더 많이 늦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급행을 앞으로는. 근데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보다는 거기에 뭐 퍼레이드 하고 그런 거가 더 재밌어 하니까 네, 그런 거 해주고. 예. 그랬죠. 그래서 뭐 불꽃놀이 보여주고. 예. 그리고 정문에서 가까운 쪽 주차장은 발렛 파킹을 해서 5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다. 그 얘기도 제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예. 에버랜드 가면 하여튼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돈인데. 예. 그러니까요. 짱랜드야, 짱랜드. 밥값도 비싸던데. 예.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네. 저도 뭐 먹고 그러니까 뭐 하나 먹으면 그냥 돈 10,000원, 20,000원은 그냥 그러니까요. 나가는 것 같아서 뭐 한 돈 10만 원 쓰는 거는 우습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0만 원 가지고는 진짜 풀질도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연휴를 보냈죠. 거의 한 4일, 5일 정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예. 아니 그러면 연휴 기간에는 태양광 관련 문의나 이런 건 안 들어왔나요? 몸이 아픈데 이제 연휴 끝나고 바빠졌죠. 연휴 끝나고요. 네, 끝나고 이제 여기저기 또 다니고 문의 들어오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세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뭐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본의 아니게 이제 세무 컨설팅 비슷하게 이런 재무 설계까지 지금 해드리는 상황이라 예. 세무 관련 일을 좀 이렇게 잠깐 짚어서 한번 얘기를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일단은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기존에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 사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개인 명의로 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가가 되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소득세에 과세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 정도가 더 올라가냐 그런 문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하냐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하냐 그런 문의들 그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소위 말해서 털어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일단은 기존의 개인 사업이나 해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지금 현재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세금을 내는 거에 플러스가 됩니다.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렇겠죠. 거기다 100kg 뭐 하느냐, 뭐 1000kg를 하느냐.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에 따라서 또 소득 금액이 바뀌어지니까요.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일단은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게 보통 연애 수익이 한 1억 5천 정도 매출이 저는 이제 사업자분들, 예비 사업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는 1억 5천 정도 이상이 되면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 아하. 1억 5천 미만이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개인 사업이랑 태양광이랑 합쳤을 때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총 소득, 매출. 네. 그러니까 태양광만 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존에 벌고 있는 거랑 다 합쳤을 때 그렇죠. 1억 5천만 원이 기준선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자기가 지금 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연봉이 한 1억 5천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뭐 소득이 없다,
그럼 개인 사업자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월급이 1억 5천씩 그러니까 연봉이 1억 5천 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아니 심 대표님은 그것보다 훨씬 네. 몇 배를 버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우리 앞에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 주변에는 없고 제 앞에는 있어요. 저도 월급 받아요. 월급쟁이고요. 법인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해보시고 제일 판단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1메가로 예를 드셨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크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초기 한 5년 이내에는 설비 투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게 비용 처리가 되면서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처음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10억대 후반 정도 뭐 한 17억 18억 정도 생각이 되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매년 얼마씩 이제 그 감가상각이 되면 그만큼 비용으로 빠지니까 태양광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세금이 없거나 조금만 내셔도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5년인가 뭐 그 정도 그거 이제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또 법인세율을 또 혜택을 받아요. 또 할인 좀 할인해주는 세금을 할인해준 또 혜택이 있어서 거의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할 경우에. 그 대신에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 세금이 좀 있죠. 자기 소득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뭐냐면 개인 사업자는 이게 들어온 돈이 자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면 자기 맘대로 쓸 수가 있는데 법인은 맘대로 못 써요. 잘못하다 횡령으로 걸리죠. 배임이나 뭐 이제 횡령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 아니면 대표자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뭐 가수라고 하는데 가수금, 뭐 대여금,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법인에서 돈을 빼려면 뭔가의 마땅한 근거를 만들어서 빼야 되니까 자기 급여를 뭐 많이 올린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요. 아하. 법인으로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태양광 발전소가 결국에는 이 토지나 건물 위에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은 그 토지나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면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모셨는데요. 지난주 빵꾸를 내셨어. 저희 특집하기로 했는데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예,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빵꾸를 내서 원래는 추석 전날이죠. 전전날이죠. 예. 방송을 녹음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좀 이상하더니 몸살이 왔나 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방송을 빵꾸를 내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과 말씀과 네. 어디가 아팠던 거예요? 몸살이었던 것 같아요. 몸살 막 그 온몸이 아프고 뼈가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이고 열이 나고 그랬어요. 그거는 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도 맞고 했는데 의사분 얘기는 이제 환절기이고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런 홍삼이나 뭐 이런 삼종류나 뭐 하여튼간 좀 그런 쪽에 뭐 이런 걸 좀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삼을 먹은 거예요? 해삼을 드셨어요? 해삼도 먹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홍삼도 사서 먹고. 그러셨군요. 아니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트랙터 모는 재미에 빠져 있다. 그래서 몸살 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저 한번 아프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한 번 아프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거의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늙어서 그렇다니까. 예. 아 근데 이렇게 보통 많이 아프면 크게 아프고 나면 살이 쪽 빠지는데 어떻게 살짝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또 막 아팠으니까 또 잘 먹었잖아요. 잘 드셔서 또 추석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잘 먹고. 아니 전 아프셔서 추석 음식도 못 드셨는가 이랬는데 잘 드셨군요. 네, 잘 먹고 뭐 맨 마지막 날 이제 월요일 날에는 애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꼼짝을 못해서 용인에 있는 모 에버. 아이 다 아는